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꽤 많이 나가야 돼서 시작하자. 로그 함수 우선 로그 함수에 대해서 먼저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앞서서 배웠던 누구의 지수 함수의 뭐라는 거? 역함수다라는 게 가장 첫 출발이에요. 로그 함수의 탄생, 그리고 지수가 나오고 나서 로그가 나오고 또 지수 함수가 나오고 로그 함수가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데 순서상 로그가 먼저가 아니라 지수가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그 함수를 접근하는 첫 번째 자세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네, 우리가 역함수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딱 들으면 머릿속에 세 가지 떠올리셔야 돼. 첫 번째 역함수 첫 번째 뭐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여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점. 이게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배웠어야 되는 내용이고 다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알겠지? 알았니? 네.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에서 그 역함수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사실 언제 쓸 수 있냐 그러면 일단 얘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x1,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가 다르다. 즉 정의역의 어떤 원소를 하나 잡았어. 걔가 누군가를 찜했어. 다음번에 오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중복 선택할 수 없다는 거지. 빨리빨리 앉으세요. 시간 없어요. 자,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다면 그 정의역의 원소가 다른 두 개는 함수 값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수 얘기할 때 항상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중복 선택할 수 없다야. 중복 선택 불가. 알겠죠? 로그함수의 그래프 요거 프린트 꺼내시고요. 지난번에 나눠줬던 거.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다음 1대1 대응을 딱 봤을 때 중복 선택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된다. 이 얘기를 보통 그 개념 원리든 어느 수학책이든 다 있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근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선택받는 쪽이 누구지 얘들아? 공역이지. 함수에서 화살표를 보통 이렇게 함수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화살표를 받는 쪽을 우리가 뭐라고 해? 공역이라고 해. 그치? 화살표를 보내는 쪽을 뭐라고 그래? 정의역이라고 해.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쫙 보냈어. 근데 이제 보내서 받는 쪽에 공역이 되게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을 텐데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선택받는 애들 중에서 남는 애들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뭐?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따라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는 얘는 뭐야? 공역의 모든 원소는 전부 빠짐없이 선택받아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선택을 다 받아야 돼. 저는 선택 못 받았는데요. 그런 일 발생하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함수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해 줄 때 얘기고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릴 때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통상적으로 정의역을 뭘로 우리가 잡죠? x축 위의 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시중 참고서에 없어요. 지금 내가 칼라로 써주는 애들이 시중 참고서에 없는 거야. 하얀색으로 써준 애들은 다 시중 참고서에 다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정의역을 보통 뭐라고 잡는다고? x축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공역에 해당하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y축 위의 모든 점이지. 즉 y좌표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점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중복 선택 불가능하다라는 걸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지 제가? 누가 찜한 걸 나는 찜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중복 선택 불가라는 거 경우의 수의 측면이 아니라 그래프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어 이게? 단조 기억 안 나? 증가 또는 단조 감소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단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올라가야지 중간에 내려오거나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라는 얘기는 이렇게 한 번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중복 선택이 발생하죠. 네. 이해하는 거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것 전에 이게 이해를 해야 돼. 이미 공수2에서 얘기했었어 2번이나. 단조 증가 이게 단조 증가잖아. 이거여야 되는 거고 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했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꺾이면 절대 안 돼요. 꺾여서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왜? 그러면 다른 x값에 대하여 동일한 y값 함수값이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이게 x1, x2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fx1이 있는데 여기는 fx2가 있고 얘네들과 같아지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발생하니까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그래프는 안 된다고. 알겠죠? 이런 그래프여야 된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는. 알겠죠?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역의 모든 원소가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거 기억나세요? 무슨 함수인지? 뭐예요? 무슨 함수예요? 바로 전 시간에 했잖아. 지수함수. 맞지? 그러면 지수함수는 봐봐. 이 지수함수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은 봐봐. 일단 첫 번째로 분석해보자. 이 그래프는 단조 증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지. 내려오는 거 없잖아. 이해되니? 그 다음에 함수값 자체에 뭐 비거나 그런 데가 없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얘가 계속 올라가는 거 없고 만족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얘가 y 값들 중에서 선택 못 받은 애들이 여기 y축 위에 있는 얘네들에서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한해서는 없죠. 물론 얘네는 선택을 받지 못했지. 얘는 선택을 못 받았지.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모든 점들 관련해서는 얘네들은 다 선택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선택을 받은 거죠. 요 밑에 있는, 그래서 여기 이 선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했었지. 점근선 기점으로 밑에 있는 애들은 선택을 당연히 못 받았고, 왜냐면 지수가 나올 수 있는 값들 자체가 음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지? 네. 그러면 점근선 위쪽에서 선택 못 받은 애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중간에 빵꾸 떨어지는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의 역함수에서 역함수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또 역함수라는 말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세 가지의 개념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중복 선택 불가. 이걸 유식하게, 이런 식을 유식하게 뭐라고 하지? 1대1 함수라고 하죠. 1대1 함수. 중복 선택 불가, 단조 증가, 단조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된다.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선택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식의 입장에서 식. 자, 역함수의 식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식 만들기. 역함수 식 만들기. 어떻게 만들죠? 원래 함수에서 x하고 y에 뭘 바꿔? 자리 바꾸는 거지.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놓고 y는 꼴로 바꾸면 된다. 역함수의 식 만드는 거. 자, 바로 가볼게요. 우리 지수함수 보세요. 네, 지수함수의 식 얘기해보세요. 기본형. y는 a의 x제곱. 자, 이게 지수함수였죠. 그죠? 그러면 지수함수의 역함수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지수함수의 역함수 만들어 보세요. 이걸 fx라고 놓게 된다고 치면 똑같은 말이죠. 이거의 역함수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는 f 인버스 x 구해보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x하고 y의 자리를 뭐한다?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다. 바꾸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a의 y제곱 그리고 x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맞니? 그런데 우리는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의 식을 쓸 때 y는 꼴로 쓰잖아요. 그러면 y가 현재 여기 지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끌어다 내리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로그를 붙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로그 a로 붙여주면 로그 a의 x는 y에다가 로그 a의 a다 했는데 로그의 밑과 진수가 같을 경우에 로그 a의 a는 뭐니까? 1이니까. 그래서 y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y는 로그 a의 x가 된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가 맞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첫 번째로 접근해야 될 게 이 내용이에요. 로그 함수의 탄생은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만들다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식은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면 y와 x의 자리를 바꿔놔라. 바꿔놓고 y는 꼴로 바꾸는 순간 역함수가 만들어진다. 다음 세 번째, 그래프의 해석 측면에서 보면 y하고 x의 자리를 바꾼다라는 얘기는 역함수는 이 x와 y의 식에서의 자리를 바꾼다는 말을 그래프의 측면에서 보자면 y는 x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지수함수가 총 몇 종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여러분? 맞나요? 지수함수의 종류는 왜 두 종류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조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생각하라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만들려고 해. 근데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두 종류지. 어떻게 두 종류냐? A가 밑이 뭐일 때? 1보다 큰 상황일 때. 그때는 무슨 함수라고 했어? 증가함수라고 했지. 그래서 항상 뭐를 지나간다고 했어요? 0,1을 지나간다고 했죠?
여기 0,1을 지나간다고 했잖아. 이때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 이런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됐나요? 네. 그리고 또 a가 얼마일 때? 0과 누구 사이에? 1 사이일 때, 그치? 0과 1 사이에서는 지수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감소함수 형태라고 했지? 감소함수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그때 얘도 또한 밑이 얼마이든지 간에 0,1 특이점이죠. 반드시 시작하는 점. 색깔 바꿀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이제부터 그래프 해석을 하겠습니다. 즉 다시 y는 x 대칭을 하면 역함수 그래프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y는 x 대해서 대칭 시켜 볼게요. 이게 y는 x, 이것도 y는 x란 말이에요. 이게 y는 x 대칭. 그러면 대칭 시켜서 뒤집어 볼게. 자, 그래프를 뒤집어 보자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대칭 시키는 거니 반대로 접히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봐. 얘가 점이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0,1이 대칭 y는 x 대 쳐다봐도 뭘 알까 모를까 이거라고. 쳐다봐도. 알겠어? 중1이 아니야. 초등 개념이 아니라고. 쳐다봐도 될까 말까라고 했어요. 자, 0,1이 y는 x 대칭 얼마가 돼요? 1,0이죠. 그럼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잘 들으세요. 왠지 대칭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프를 그리다가 1,0까지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안 돼. 왜? 왜 안 됐지? 여기가 점근선이었지. 네. 얘가 점근선을 뚫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아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거 뚫고 여기서 나가는 순간 너 잘못 그린 거야. 아예 빵점이야 이거. 이거 뚫고 여기다 그리는 순간 대충 그리면 안 돼. 이게 얘한테는 뭐가 된다고? 점근선. 점근선이야.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아까 지수함수일 때 점근선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썼었지? 식으로 불러봐. y는 0이었지. x 제곱. 0이 y는 0이었잖아. 점근선. 그걸 무슨 축이라고 불렀어? x축이었지. 맞나? 근데 여기 점근선도 분명히 대칭이 될 거란 말이지.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되잖아. 그럼 얘가 일로 올 거니 이렇게. 그러면 그 y 자리에 누가 오면 되는 거야? x가 오면 되겠지. 그래서 2차 로그 함수의 점근선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는 0이다. 그 아까 y 자리에다가 x를 써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y축이 바로 얘의 점근선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마찬가지죠. 자, 한번 또 해볼까요? 지금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종류가 몇 종류다 보니까? 두 종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역함수인 로그함수의 종류도 몇 종류가 나오겠어? 두 종류가 나오겠지.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0,1이 또 역함수 구하면 y는 x 대칭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1,0이 나오겠죠. 이거 잘 그려야 된다. 잘 봐. 잘 봐. 지금 언뜻 보기에 여기 지수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선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지수함수랑 y는 x의 교점이 있어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안 보이지? 안 보이잖아. 네. 물론 이걸 막 이렇게 넓혀가지고 하면 만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안 그려지는 거야. 자, 근데 잘 봐봐. 근데 얘는 딱 봐도 아까 전에 누가 지수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선이 그려졌어, 안 그려졌어? 그려졌지. 이건 확정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얘도 지나가야 되고 이걸 그린다고 치면 어떻게 그리겠어? 요 밑에 부분을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접히면. 그럼 얘는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그래서 똑같이 접었을 때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로그 함수에도 뭐가 존재한다? 반드시 점근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였습니다. 아까 전에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뭐였냐면 y는 0이었죠. 지수함수의 점근선. 그럼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다고 치면 y 자리에 x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x는 0. 바로 얘가 바로 y축이 되는 거고 y축이 점근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세 가지 먼저 공수 투 복수부터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역함수라는 말을 받아들면 첫 번째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정의 자체로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크게 두 가지인데 중복 선택 불가, 즉 정의역의 원소 두 개가 다르다면 치역의 원소 두 개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 누가 하나가 찜했으면 다음번 사람은 걔를 찜할 수 없음. 그게 그래프로 치면 뭐라고?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알겠죠? 중복 선택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한 번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오면 안 돼. 왜? 그러면 중복 선택이 생기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 역함수의 식을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기본적인 원리가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에 y는 꼴로 바꾸는 거죠. y는 꼴로 바꾸는 걸 역함수의 식을 만든다고 그러죠. 마지막 세 번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y는 x라는 선에 대하여 접어 올리는 거지. 접어서 대칭시키는 거다. 그런데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였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하여 y는 x에 대해서 접게 되면 공통적으로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x축이었으니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뭐가 된다? y축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리고 지수함수의 특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로그 함수도 특이점이 반드시 존재해요. 얘가 이동해 온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게 인트로예요. 로그 함수의 인트로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지우되니 공수 2의 개념을 가지고 로그 함수를 첫 번째로 도입을 했다. 지워되겠죠? 네, 지우겠습니다. 한 판만 더 쓰고 문제를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은요, 여러분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만 필요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각가지 단원의 앞에서부터 배웠던 모든 내용의 종합이 한 문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오래 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 알겠지? 니네가 다 알면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까먹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되살려주고 설명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등 수학을 배울 때는 집중력과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해. 중간에 딴 생각 어디 가 있고 놓치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게 이해가 안 가요. 알겠지? 집중을 오래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지수의 정의, 로그의 정의. 너네 로그의 정의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지수, 거듭 제곱 쓰는 거, 요것만 좀 다시 한번 또 보자. 봐봐. 로그의 정의할 때 로그의 x의 y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미치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색깔 바꿀게요. 얘는 뭐라고 불렀죠? 지수가 아니라 진수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을 만약에 내가 a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어쩌다 나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라고 했죠? x의 a제곱은 누구다? y다. 그래서 지수 표현으로 똑같이 쓴다고 치면 이거는 x의 a제곱이 y다.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사실상 똑같은 식을 갖다가 지수로 표현할 것인가 로그로 표현할 것인가 요 두 개에 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난번부터 얘기했죠. 로그 표현이 나오면 지수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의식적으로 지수 표현이 나오면 로그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알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서 얘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거듭제곱에서 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얘 A가 뭐냐라고 했더니 지수에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여기에서 로그에서 y가 진수 조건이 뭐였니? 얘기해봐. 진수 조건이 뭐라고 했어?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진수가 여기서 y를 말하는 거잖아. y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해서 로그에서 정의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y가 여기 y잖아. 그러면 지수는 반드시 0보다 큰 거 맞잖아. 지수 표현을 쓰자면 거듭제곱에 썼을 때 x의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보다 크다고 정의했었잖아.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당연한 거야.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밑을 1로 잡는 건 안 한다고 했어요. 1을 몇 제곱해도 얼마야 얘들아? 1의 제곱, 1의 세제곱, 1의 4제곱 다 전부 얼마지? 1이잖아. 그치? 아까 전에 말했지 중복 선택 안 된다고요. 1을 제곱하든 세제곱하든 4제곱하든 이게 만약에 x가 나왔어. 1의 x제곱에다가 여기다 넣을 때 이걸 만약에 내가 y라고 잡았단 말이야. 그럼 x에다 뭘 집어넣든 다 그냥 어차피 1이잖아. 이해 가지? 1에 x에 상관없이 다 전부 다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한다고 했어. 그래서 로그의 밑조건 기억나세요? 로그의 밑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양수지만 누구는 안 된다? 1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밑조건을 사용해서 얘기하자면 로그의 밑은 0과 1 사이거나 아니면 1보다 큰 이 두 종류로 나뉜다고 했었죠. 이게 로그의 정의상으로 밑조건에 해당하는 거였어. 됐죠?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y는 a의 x제곱이라고 했던 요거 지수함수에서 x값 범위가 어떻게 되죠? 대답하세요. x값의 범위는 없죠. 전범위예요. 쭉 가는 거잖아. x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y 값으로 나왔던 이 값들, 근데 얘 만약에 얘를 갖다가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져간다고 치면 이게 로그 함수죠. 로그 a의 x가 y가 되는 요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니까 그림 갈게. 잘 봐. 여기서 y가 양수였지 전부 다. 근데 뒤집은 거니까 로그에서 누가 되겠어? x가 되겠지. 우리가 지수하고 로그는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수에서 y가 로그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어? 네. 다음. 그럼 지수에서 x는 로그에서 뭘 말하겠어? y가 되겠지. 네. 자리 바꿨잖아 둘이. 알겠죠? 아까 전에 y는 전부 다 플러스라고 했어요. 여기 y가 플러스가 나온다고 했어요. 다. 그래서 지수 자리에도 진수 자리에도 다 플러스라고 얘기했었잖아. 지수 표현에서 밑과 지수 표현에서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었어. x에다가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 나온 게 y 값도 모든 값들이 다 위아래로 다 전범위가 다 되는 거지. x에도 아까 지수 표현에서 x가 전범위였기 때문에 전체 실수였기 때문에 y 값도 나올 수 있는 게 위아래 전체 실수가 다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더 어렵게 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앞에 보세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아까 전에 말했지? 김문채 정의역을 선생님이 쉽게 그래프를 봤을 때 정의역은 뭘로 생각하라고? 뭐? 아까 소수점. 얘들아 정의역은 내가 그래프에서 뭐라고 생각했어? x 자리에 오는 애지. x축 위에 점이라고 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 로그 함수의 x축 위에 있는 점에 될 수 있는 애들이 누구야 이거? x 다 양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양수여야 되니까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진수 자리에 오는 x가 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딱 잘라서 이거보다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x가 양수인 부분만 정의역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때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치역은 y값을 말하는 거잖아. 선택받은 y값.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로그 함수의 정의역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누구 자리가 되는 거야? x 자리가 되는 거지.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로그의 진수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진수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네. 알겠어요? 치역은 당연히 모든 실수 위아래 다 됐던 거지. 왜냐면 지수에서 여기 x자리에 왔던 애가 얘가 모든 실수였기 때문에. 자, 로그 함수의 그러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디예요? 어디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지수 함수의 점근선이 어디였죠? 대답하세요. x축이었죠. 그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디라고요? y축.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까?
y축이라고요. 즉 y축이라는 얘기는 x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잘 들어봐라. 지수함수일 때 내가 점근선 어디를 보고 알으라고 했지? y는 0. 그걸 뭐라고 했어? x축이라고 했었잖아. 네. 맞지? y는 0.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있지 않지? 그럼 얘가 y는 0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지? 근데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어디냐면 여기라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름이 뭐죠? x가 0인 거죠. 그럼 누가 0이 되는 순간? 여기 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바로 찾아볼게. 앞에 봐. 로그 2의 x제곱 빼기 3 더하기 4 막 이런 게 나왔다 쳐봐. x 빼기 3 이런 게 나왔다 쳐봐. 이런 게 나왔다 쳐봐. 그러면 여기서 로그 함수의 점근선 구하세요. 그럼 어딜 쳐다봐야 되는 거야? 점근선 기본값 여기 진수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는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네. 알았니? 네. 그럼 x가 얼마니? 3 이렇게 써야 된다.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누가 가지고 있어? 키를? 로그. x는 0에 해당하는 진수가 가지고 있다. 진수. 네. 알겠습니까? 진수가 가지고 있는 게 키야. 네. 지수에서는 y가 가지고 있었는데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지수 함수의 점근선을 결정하는 애가 y였기 때문에 이번에 로그에서는 누가 x가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근선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어. 특이점 얘기, 증가감소 얘기, 정의역 얘기, 치역 얘기, 1대1 대응 얘기 뭐 이런 게 한 문제로 그냥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되셨나요? 이제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 설명이 이렇게 너무 길어요? 길 수밖에 없다니까? 길 수밖에 없어요. 한 문제 안에 여러 개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프린트 펴세요. 로그 함수의 식과 그래프라고 하는 프린트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5강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문제짜리 그 프린트입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제가 지우는 동안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추워? 1번이요. 마음 푸는 거죠. 네. 답이 너무 빨리 나와버리긴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 다룰 겁니다.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공통수학 1, 2는 이제부터 대수 이상급으로 배우는 내용에 다 끼어 들어가거든요. 같이 곁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잡아야 돼. 잘 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하면은 함수식의 뭐를 말하는 거야? 저거나 어떤 함수의 함수식의 누구 자리를 말하는 거야? x 자리를 말하는 거지. x 자리가 정의역이 된다는 거야. 그 로그 함수의 x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지? 진수를 의미한다고 했지? 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수 조건이 뭐야?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지?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죠? 함수식의 x자리를 우리가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다 넣을 거. 다시 이거 나중에 또 까먹는다. 또 이제 한 3개월 있다가 선생님 정의역이 뭐였죠? 그러면 안 돼. 정의역이라는 것은 함수식의 x자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 x자리에 들어갈 조건이 있냐라고 하면은 진수기 때문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진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x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맞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0,1을 지나고 x축이 점근선이다? 이거 어디서 얘기 나온 거예요? 지수함수죠. 그렇죠. 지수함수에서의 얘기죠. 지수함수의 특이점 0,1 지나가고 x축이 점근선인다고 했으니까 로그 함수의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가볍게. 그러나 3, 4, 5번이 더 중요해 지금. 잘 봐. 아까 전에 0과 1 사이에 지수함수 한번 그려볼래요 여러분? 0과 1 사이,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라고 했죠. 얘가 0,1 지나면서 감소하는 함수였잖아, 그지?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봐라 라고 하는 게 뭐였으니까? 그게 로그 함수였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요 빨간색에 대해서 대칭시키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은 1로 내려왔겠고 요 부분은 요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지수함수가 원래 감소함수였죠. 그럼 얘도 감소함수 맞나요? 네. 감소함수죠. 하나 물어보자. 앞에 봐. 그럼 만약에 지수함수일 때 증가함수였다면 역함수도 증가함수 맞나요? 맞죠? 아, 그러니까 이 3번을 통해서 별표 치세요. 이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지수함수 꼴랑 그래봐야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는데 0하고 1 사이에 있는 요 범위 내에서 지수함수는 뭐였어요? 감소함수였죠. 그러면 이 범위 내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는 걔도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죠? 지수가 감소함수였으면 로그도 감소함수가 된다 라고 일반화할 수 있겠죠? 종류가 두 종류니까. 네. 알겠니?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 증가함수였지. 이렇게 증가하면 올라가는 거였잖아. 그럼 이걸 뒤집어서 y는 x에서 뒤집으면 y는 x에서 대칭시키면 걔도 증가함수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거 뭐야? 감소함수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감소함수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죠? 지수함수 그래프랑 로그함수 그래프는 서로 무슨 대칭? 그래. y는 x 대칭. 네. 이걸 뭐라고 해? 유식하게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지. 다음 4번 맞고 선생님이 또 별표 쳐주고 싶은 거는 바로 5번이야. 5번.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대칭성 얘기할 때 원점 대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원점 대칭. 여러분 점 가지고 대칭성 얘기할 때 중학교 1학년 과정, 여러분 지금 과정이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한다고 치면은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A, B라고 내가 일사분면에다가 그려볼게. 그럼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 어디로 가니? 원점 대칭시키면 원점이 중점인 상태니까 반대쪽. 반대쪽 어디에 있는 거야? 3, 4분면으로 가겠지. 즉 3, 4분면으로 가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점이 중점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x좌표는 정확히 딱 뭐만 바뀌어요? 부호만 바뀌어요? y좌표도 부호만 바뀌겠죠. 그래야 얘네들 더해서 가운데 0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둘이 원점 대칭 관계다 그러면 여기 있는 x, y라는 애가 저쪽에 있는 뭘로 가야 되겠냐라고 하면 뭘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가는 거지. 그러므로 원점 대칭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기존의 함수에다가 x, y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 마이너스 x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얘가 기존의 로그 ax 여기 요 그래프랑 원점 대칭 관계가 맞냐라고 물어보면 얘한테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겠냐? 아니면 여기 x 자리 여기 y 자리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얘가 나오겠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봐라. 요거 가지고 만들어 볼게. 봐.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앞에 보세요. x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죠? x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 알겠어요? 맞나요? 네.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네. 지수에 얘 뭐가 붙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겠지, 그지? 네. 맞니? 그런데 이 마이너스 튀어나간 마이너스를 봐봐. 튀어나간 마이너스를 미안 여기 마이너스 써줘야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만 나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이너스를 튀어나간 마이너스를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까지 없어. 여기다 붙여도 돼 안 돼? 돼요. 되잖아. 얘를 여기다 붙여도 되잖아. 맞니? 네. 그럼 저거랑 비교해봐. 저 위에 있는 요거랑 비교해봐. 요거랑 비교하면 x 자리에 뭐가 왔지? 마이너스 x가 왔지. y 자리에 뭐가 왔지? 마이너스 y가 왔지. 그러면 이 식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y 넣으면 이게 돼? 안 돼? 되잖아. 알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원점 대칭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 알겠어요? 네. 그래서 3번, 5번이 되게 중요하고요. 3번, 5번 얘기가 중요하고 나머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1번 문제 푼 거야. 네. 알겠어? 왜 고등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알겠지? 기껏 다 지금 몇 분이야? 50분 동안 설명한 게 한 문제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다고 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당기는 거야. 옛날 여러분들 엄마 아빠 세대보다 더 앞선 세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해도 수학은 됐었어요. 왜냐면 응용폭이 높지가 않아, 깊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해도 그 양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었다고. 왜? 숫자만 바꿔서 나왔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한다? 딱 예제 정도만 다 풀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나와. 연습 문제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얘를 조금 더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로 제가 2번부터 시작해서 쭉 많이 넣어놨거든요. 쭉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8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오시면 돼. 알겠어요? 네. 8번까지. (1번부터) 오늘은 내가 주어진 프린트에서 더 숙제가 나가진 않아.
내가 이거 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오셔야 돼. 자, 2번부터 8번까지가 여러분 로그 함수의 기본 이론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오늘 포인트 9번. 로그 함수 fx에 많아요. fx는 로그 위에다가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는 뭘 준 거냐면 함수식을 준 거죠. 어떤 함수를 배우면 제일 먼저 그 함수가 뭔지한테 배운 다음에 그거를 배운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함수식 그리고 함수값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볼 텐데 저의 강조점은 바로 이런 거죠. 요 자리에 지금 이게 좀 짜증나게 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왜 분수가 나오고 난리야?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같은 거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걸 한 방에 바꾸려면 깔끔하게 바꾸려면 뭐 합니까 여러분? 깔끔하게 바꾸려면 1 더하기 2분의 1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하시냐고요? 통분하시죠? 통분하시죠? 그죠? 통분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로 만든 다음에 2분의 1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2분의 3으로 깔끔하게 하나로 바꾸잖아. 그지? 그것처럼 똑같이 저 자리에 원래 깔끔하게 하나만 x만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지금 현재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얘를 통분 깔끔하게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지. 그럼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x 플러스 3 분의 x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저 함수식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거 눈빛이 그냥 졸려가지고 잠들기 바로 직전 딱 이렇게 툭 치면 바로 잘 것 같아. 약간 느낌. 제가 잠깐만 딱 이렇게 밀어도 그게 잘 것 같아. 니네 둘 양쪽에서 눈빛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자, 그럼 fx 바꿔보세요. 시작. 로그 2에 뭐라고 바꿔야 돼? x 플러스 3분의 얼마라고 바꿔야 돼? x 플러스 4라고 바꿔야겠지. 기본이잖아 기본. 통분 분수끼리 덧셈. 분수가 하나로 더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분수끼리 덧셈은 통분이다. 자, 그렇다면 요걸 보고 나서 이 파란 색깔 요걸 하나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숫자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신다면 위 아래가 딱 몇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모 분자가 1 차이 나잖아. 3, 4, 1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분모 분자가 밑에가 분모 분자가 딱 몇 차이 난다? 1 차이 난다는 것까지도 잡아두라 라는 얘기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지금부터 나는 함수값을 구하려고 해. 함수식이 주어졌어. 함수값을 구하려고 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쭉 간 다음에 fn까지 했더니 이 값이 3이라는 거예요. 9번 문제입니다. 프린트를. 자, 요걸 구하라고 했어. 그럼 함수값이라는 건 대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x에다 1 넣어봐봐. 그럼 1 넣어주면 얼마야 여기? 불러. 로그 2에 1 넣어주면 4. 그 다음에 1 차이 나니까 5가 되겠지 이렇게. 알았니? 그 다음 로그 2에 그럼 얘는 그 다음 차례잖아. 2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5, 그 다음에 바로 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 더하기 로그 2에 그 다음 뭐야? 6, 7 이렇게 나오겠지. 쭉 간다고 치면 맨 마지막에 로그 2에 얼마?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에 대한 답이 3이라는 거야. 다 고치면 정리하면 김문채 미치 같을 때 로그에 덧세면 뭔가요? 이거 그냥 어떻게 다 넣어요? 응? 뭐? 정리 안 해 진짜? 미치 같을 때 로그 A에 B 플러스 로그 A에 C는 한 방에 쓸 수 있어 없어? 있나? 공식에 안 보낸다 내가. 로그 A에 뭐가 되는 거야? 너 로그 A, B, C. 그렇지. 좀 낫네. 둘이 진수끼리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네. 로그에 덧쓰면 진수끼리 뭐다? 곱셈이다. 쌤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걸 한 방에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밑이 2로 통일돼 있잖아. 있어요. 그럼 더하기는 다 뭐다? 한 번만 쓰자면 진수끼리 다 뭐 하는 거다? 곱하는 거다. 그러면 4분의 5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느낌 좋지 않아?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 얼마나 좋아? 너무 좋다. 맞지? 왜? 지워지잖아 이렇게 지워지. 되냐? 그럼 요거를 정리해주면 딱 뭐가 나온다는 거야? 로그 2에 누구분의 4분의 n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 했나? 소형 CCTV 샀다고? 근데 죽었어 지금. 여기 카메라도 요만 진짜 그 단추구멍만 여러분 단추 없겠지만 이런 진짜 딱 여기 이클립스 모양보다 살짝 커. 여기다 딱 붙여놓잖아. 그럼 카메라 다 나온다. 니네 떠드는 소리까지. 그래서 난 이제 여기 없어도 시험 감독을 바로 할 수 있어. 핸드폰 다 볼 수 있어. 이걸 샀어. 조선 빨치네. 다시 볼 수 있어요? 어. 조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아니 초상권 침해라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의 의도 없이 여기는 수업이 여기 이미 CCTV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없지만 여기다 CCTV를 내가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이 수업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모습 다 촬영이 가능해. 그럼 이걸 이제 링크를 누구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싹 돌리는 순간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악마 같죠. 자 봐봐 이게 무슨 표현이야 이거? 로그 표현이지. 로그 표현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지수 표현으로 바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돼? 2에 몇 제곱? 세제곱은 8이다. 맞지? 그럼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은 4분의 n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8, 4 얼마야? 30이니까 여기 32가 돼야 되겠지. 그럼 n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28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야! 지금 9번 문제 풀고 있는데 지금 네. 어머님이 아시면 이 상황을 너무 아시면 왠지 애들이 적고 있더라. 머리가 너무 여기 나간과 동시에 넌 머리가 참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상쾌해지더라. 저 진짜 어? 너무 보통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나가면서도 집에 가자마자 바로 누워야지 이 생각이 돼야 되거든. 저기 나가자마자 야! 그러면서
아니 진짜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 아, 아니 방학 했어요. 하지 않았어? 네. 안 했어? 했죠. 오늘 했는데. 방학을 했는데 왜 피곤한 건데? 아니 진짜 모르겠어. 왜 피곤한 건데? 학원 오기 전에 뭘 한 건데 대체? 어? 이제요. 진짜 아 진짜. 너네 방학 기간에는 나한테 피곤하다 졸립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방학 특강이 너무 많아요. 핑계예요. 아니 저 핑계. 학교에서 피부가 또 나오라 해서 너무 많아요. 됐죠 여러분? 지워되죠? 함수식을 배운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배운다고? 함수값 구하는 걸 한다고 했는데 로그에서 함수값 구하기 위해서 지금 미치 같은 때 덧셈은 곱셈이다. 진수끼리 곱셈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9번 문제를 저랑 같이 풀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부터 13번까지 해당하는 문제까지만 다루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세요. 어떤 걸 풀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앞에 보세요. 이 문제를 풀고 쉬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제일 먼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라가 아니야. 대충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지. 대충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면 잘 봐.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 잘 봐. 얘 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게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지. 로그 함수의 증가함수였다는 얘기는 밑이 뭐였다는 얘기야 얘들아? 1보다 컸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지수의 밑과 그죠? 로그의 밑은 같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밑이 1보다 컸다. 그러면 지수에서도 그랬고 어쨌든 증가함수는 증가함수니까 얘가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1보다 컸다라는 얘기를 찾아내셨어야 해.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의 정의역이 x자리에 오는 거라고 했잖아. x자리에 오는 거라고 했는데 잘 봐봐. 얘를 지금 진수자리에 얘네가 둘이 붙어있지 않니? 둘이 곱해져서 붙어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a의 x였단 얘기야. 이걸로 바꿔 써야 돼. 저기 진수 자리가 곱셈으로 이어졌다면 저거는 찢을 수가 있어요. 덧셈으로 찢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로그 a의 1은 얼마죠 여러분? 값이 얼마예요? 지수표를 바꿔보세요. a의 몇 제곱이 1이에요? 0제곱이 1이죠. 그 로그 a의 1은 뭐라고? 0이야.
맞지? 그럼 봐봐라.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얘야. 괜히 여기다가 얘가 1을 써줬겠니?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을 여기라고 했는데 이 값이 뭔지는 안 알려줬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란 뜻이지. 네. 맞잖아. 그럼 x에다가 내가 1을 넣어볼게. 여기다가 x에 1을 넣어보면 로그 a의 1은 얼마니? 0이지. 그럼 얘는 0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뜻이지. 맞니? 마이너스가 돼야 돼. 어허.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a의 어떤 마이너스 값이라고 치면 여기서 k는 0보다 크다고 할게. 이 값이 어떤 값이 마이너스래. 그럼 a의 마이너스 k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b가 된다는 뜻이지 이게. 지금 이거의 이거 제곱이 b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라고 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봤었냐면 a의 k제곱 분의 1이라고 했지. 위에 지수 자리에 음수가 뜨면 이게 역수라고 했잖아. 이렇게 가장 쉽게 뭐냐, k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1로 잡는다고 치면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었다고 치면 얘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1이라 b란 얘기고 a 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네. 그럼 분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 전에 a가 아까 전에 얼마였지 얘들아? 1보다 컸었지. 1보다 큰 수의 역수를 거는 순간 어떻게 되니? 0과 1 사이가 돼버리지. 0과 1 사이가 되잖아. 1보다 어떤 큰 수, 여기다 a분의 1을 해버렸어. 3분의 1 하면 얘는 0과 1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b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0과 1 사이의 숫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얘를 그려야 되지. 그럼 0과 1 사이에 밑이 주어진다면, 밑이 0과 1 사이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라고, 로그 함수 중에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럼 잘 봐봐. 아까 전에 1에 대한 값을 지금 1번 아니면 2번을 골랐는데 1이 여기 있을래? 아니면 1이 여기 있을래? 이 얘기잖아. 1이 어디 있어야 되겠냐? 근데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되냐? 아니면 1을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럼 1을 넣어봐봐. 1을 넣어봐봐.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불러봐. 로그 b의 a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 여기서 구해놨잖아 아까 전에. 로그 a의 b가 얼마라고? 마이너스지? 어이 집중. 로그 a의 b라는 게 아까 마이너스 값이었잖아. 근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어 선생님이?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고 했잖아. 이해가지? 역수관계라고. 얘랑 역수관계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아까 마이너스였지. 그럼 뒤집는다고 뭐가 플러스로 바뀌어? 아니지. 얘도 뭐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둘 다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래야 둘이 곱해서 1 나오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왜? 여기다 1 넣어주면 로그 b의 a잖아. 이게.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도 11, 12, 13 세 문제를 넣어놨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4번부터 그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는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